안녕하세요. 저희는 포항제철고등학교 매스 AI 부원고서연 전윤정입니다. 지금부터 스파이스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이스 모델의 정의, 스파이스 모델 작동 원리, 끝으로 실생활에서 활용된 사례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파이스 인공지능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영화나 음악 등 소리를 사용하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음정을 측정하는 기술은 더욱 정교하게 발달되어 왔습니다. 음의 절대적 차이를 추적하는 원리를 따라 피치, 즉 음의 높낮이 추정은 음악 정보 검색부터 음성 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서 중심적으로 사용되어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에 따른 피치를 추정하기 위해 간단한 신호 처리 파이프라인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계학습 방법은 이러한 수공의 신호 처리 파이프라인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감독된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에 따른 주파수의 해상도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레페 모델의 등장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레페 모델은 수동으로 만들어진 여러 데이터가 결합하여 생성된 합성 데이터를 학습시켜 기존 수공의 신호 처리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피치 추정 기술을 구현해냅니다. 최근에는 주석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피치 추정 모델을 훈련시키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청각 시스템은 음의 절대적 차이보다 상대적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오디오 특징을 인식합니다. 절대적 피치 차이보다 상대적 피치 차이를 추정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연구에 따라 이러한 접근법으로 스파이스 모델이 설계되었습니다. 스파이스 모델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피치 에스티메이션으로 자체 감독 피치 추정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완전히 감독되지 않은 방식으로 스스로 학습하여 자체 감독에 의존합니다. 비지도 방식을 활용하여 설계되어 전 모델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훈련 시간의 단축과 주파수 해상도의 폭을 넓히는 등의 장점을 보여주며 이전 모델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 차트는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모델을 특정 데이터 세트를 학습시켜 성능을 비교해 보여줍니다. 하늘색은 수작업으로 제작된 신호 처리 방법인 스와이프를 나타내고, 진한 파란색은 완전 감독 모델인 크레페 모델을, 노란색은 자체 감독 모델인 스파이스 모델을 나타냅니다. Y축은 다양한 신호와 잡음으로 배경 음악을 배치하였을 때 달성하는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스파이스 모델은 크레페 모델에 비해 미묘하게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반면, 스와이프 모델은 다른 두 모델과 비교하여 잡음이 있을 때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파이스 모델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스 모델은 소리의 높낮이의 직선으로 입력되는 단일 스칼라 값을 입력하는 코드를 생성하도록 고안됩니다. 이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신호를 인코더에 동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준 신호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기준 신호로부터 임의의 양만큼 이동된 신호입니다. 그 다음 추정된 스칼라 값의 차이가 알려진 소리 높낮이 차이에 비례하도록 만들기 위해 손실 함수를 고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손실 함수는 예측이 얼마나 잘 맞는지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확률 변수 개념을 접합하여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상수 q 변환에 의해 정의된 영역에서 높낮이 조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상수 q 변환을 통해 로그 간격이 있는 주파수 축을 간단히 변환할 수 있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데, 위 사진을 보면 Y축, 즉 주파수 축이 로그 간격이 아닌 간단한 상수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 설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력이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기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피치는 기본 신호가 고조파일 때, 즉 기본 주파수의 정수 배수를 가질 때 가장 잘 정의되기 때문에 보통 시기 설정은 정수 단위로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에서 5S와 6S 사이에 고조파 신호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이를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출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2S와 2S 사이의 간격과 같이 소수점을 단위로 한 시기 설정은 고조파 신호가 없기 때문에 피치 추정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출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스파이스 원리를 바탕으로 이를 잘 적용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재개봉되면서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의 특유한 음색과 리듬감,
관객과의 활발한 소통 방식을 재현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스파이스 모델을 이용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는 음성 및 가창 합성 기술과 음성 분리 기술로 인해 가능합니다. 스파이스 모델은 주변 배경음악과 우리가 추가하는 소리 간 상대적인 차이를 분석하여 그 둘을 분리시킵니다. 즉,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에 우리가 코러스를 넣으면 서로 간의 목소리의 상대적인 차이를 인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음정, 음색, 리듬이 얼마나 그와 유사한지 스파이스 모델을 구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레디미터라는 앱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흔히 라이브 방송 등에서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이나 공공기관에서 짧게 한 소절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생긴 여러 잡음을 제거하고 오로지 노래에 집중하여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스파이스 모델을 이용해 해결 가능합니다. 앞선 사례와 유사한 원리로 연예인들이 부르는 노래와 그에 추가된 잡음 간의 상대적인 피치 차이를 통해 두 소리를 분리해내고 이를 스스로 학습한 방식으로 조절하여 노래만 축출해냅니다. 지금까지 스파이스 모델의 정의부터 기본 작동 원리, 그를 활용한 사례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스파이스 모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